이준석 오늘 그거 보셨습니까? 예. 김종인이 김종인 그 공관위원장이 얘기를 해야죠. 됐다고 개혁신당 됐어요? 예. 예, 됐다고 합니다. 예. 나 그거 너무 깜짝 너무 웃겨가지고 일단 김유준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김종인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서민 교수는 김종인 노느니 뭐 하겠어요 올 거예요 딱 얘기했는데 어떤 뭐 결과적으로 이제 서민 교수님이 맞췄네요. 내가 볼 땐 남자들은 욕망이에요, 욕망. 그러니까 김종인 씨도 나이가 있지만 네. 얼마나 정치를 하고 싶겠어요. 근데 어디서 받아줘?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비벼야 뭔가라도 떡밥이라도 뭔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가는 거지. 그러니까 저는 새삼 정치인의 말은 진짜 100% 이건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새삼 느끼는 게 김종인 같은 경우에 그때 옛날에 뭐 이준석이랑 금태섭인가 이렇게 연결해주면서 자기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. 나는 이제는 할 생각이 없다. 그냥 연결만 시켜준 거다. 이러다 결국에는 또 들어가잖아 공관위원장으로. 저는 진짜 설마 했는데 그러면 이게 좀 소름이 끼치는 게 그리고 이준석이 이제까지 계속 이낙연을 어떠한 이유를 대서든 막 밀어내려고 하고 뭐 지금 결별한 이유 자체가 다 이것 때문이었나?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김종인 때문이었나? 그러니까 이낙연하고 김정민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 네. 나는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쓰는 거를 좀처럼 보기 어려운데 네. 이건 다 모두 기획이었다. 예. 합당 자체도 기획이고 예. 뭐 6억 원 국가보조금도 염두에 두고 한 일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얘기긴 하는데 그렇게 봐야만 상황이 이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거 아닙니까? 이제 어떻게 난 김종인 아저씨랑 하고 싶고 그리고 또 김종인이 예를 들어서 공관위원장으로 와야 자연스럽게 자기는 당대표니까 전국 선거를 이렇게 나는 돌아야 되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비례를 그냥 뭐 이번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또 명분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? 이준석 입장에서는. 예?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뭐 전 지역구 다 지도부가 다 출마할 거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. 그러니까 김종인을 이제 모셔오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이것도 마련해 놓고 6억 딱 세팅해 놓고 부르자 이낙연 까내고 뭐 이제까지 그런 기획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렇게 보이고 한동훈 위원장도 계속 그 지점에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. 6억 보조금 내놔라 이런 건데, 근데 전체적인 그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 보면 그 전체적으로 저는 이준석, 김종인 라인이 실기했다, 패착이다 이런 거. 패착이다. 예. 그러니까 제3지대이기 때문에 제3지대는 어떤 위기감의 산물인데. 그 어떻게든 참고 어떤 제3지대의 외형을 유지했어야 되는 거지. 그거를 깨버리면 뭐 얼마 안 되는 이거를 갖고 깨버렸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후 포지션이 잘 안 나온다.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이낙연 씨는 이준석, 이낙연 싸움에서 물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이 내홍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혈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후에 정치적 가능성이 있는데 이준석 씨의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. 앞으로 진짜 이제부터 뭐 없어. 뭐 청년층이 대거 가세하면서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게 될 것 같아요. 없어요. 더 이상 뭐 여기서 누가 진짜 신선한 인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히려 그 뭐 황보승이 이런 사람 데리고 온다 그러고 뭐 양정숙 뭐 이런 사람들 들어왔나요? 아무튼 그런 얘기 나오고 아니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뭐 정치적 활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데 굳이 이준석 쪽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. 이낙연 쪽이 있는데. 그렇죠. 이낙연 쪽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.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. 맞습니다. 이낙연 쪽으로 가지 이준석 쪽으로 가겠냐는 거죠. 맞아요.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보수 정당이냐, 진보 정당이냐, 아니면 무슨 뭐 중도를 지향하는 정당이냐 모르겠어요. 청년을 20대 청년 남자를 지향한다. 그렇게 왜 옛날에 노인 보조금, 지하철 요금 보조금 깎는 걸 알지.
간혹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착각인데 이미 지지 기반을 어떤 자기의 그릇을 깨놓고 근데 자기가 수도권에서 좀 튀는 정책 또는 선거를 하게 되면 뭔가 지지세가 다시 올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봐요. 정치인들은 그런 착각에 사니까.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 조직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당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걸 깨면서 끝난 거죠, 사실은. 끝난 거지. 그리고 뭐 이제 이낙연 의원이랑 얼마 전에 그때 설 전에 합당을 하는 순간 그 20대 남자 그 지지층들이 완전히 열이 받았잖아요. 그것마저도. 거기서 아마 얘네들도 지지층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준석 이게 못 믿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졌을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또 타격도 되게 컸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것도 있죠. 이낙연이랑 헤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까 지지층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.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. 그러면 제가 볼 때 두 개의 사이드 의제가 더 있는데 하나가 대통령 얘기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아까 그 진보당 얘기를 기왕에 났으니까 먼저 대통령 얘기에서 가장 흥미있는 거는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29일 날 재상정되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얘기를 해야 것. 김건희 특별법은 정말 그 바람직하게도 대통령께서 이제 유감 발표를 했잖아요. 발표를 하면서 소진된 것 같아요. 끝난 것 같아.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. 국민들이 없어요. 이제는 그 정도면 됐다. 뭐 이런 거지. 이걸 갖고 더 사과를 하고 사법 처리를 해야 돼. 이런 건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이 대통령 특검법이 그러니까 더 어떤 에너지를 받으면서 정세 중심으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매우 좋은 바람직한 거고 29일 날 특검법을 재표결한다, 재의결한다. 이거는 이제 그렇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발전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 파업과 관련해서 의사 파업에 대한 입장은 사실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여론의 지형만으로 보면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게 대통령의 지지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여론조사가 45% 나왔지 않습니까?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보니까.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상으로. 여론조사상으로.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세가 나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막 대통령을 특검법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쟤네들이 포인트를 얻고자 했는데 그게 그 뇌관이 제거된 것 상태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없어. 그러니까요. 이재명 윤석열 구도를 만들어야만 만들기로 한 게 이제 저쪽의 핵심적인 어떤 대선 구도인데 윤석열이 사라졌어. 사라지니까 쟤네 저쪽 친들은 이제 저기가 뇌관이 없어. 뇌관 공격 타켓이 없어. 그러니까요. 그게 굉장히 크다. 계속 뭐냐면 뭘로 갈 수밖에 없냐면 민주당의 공천 국면, 공천과 내홍이 상황을 총선 중하반기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뭐 공격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김건희 그 특검법 그거 발의하는 것, 재상정하는 것도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워낙 공천 내용이 크니까 어떻게든 또 요것도 해가지고 시선이라도 좀 돌려보고 아니면 또 국민들의 좀 이렇게 뭐 이슈를 좀 이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거는 이제 될 수가 없는 거고. 그거 자체가 민주당의 어떤 이 정치력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민주당은 굉장히 곤혹스럽게 됐어요. 타켓이 없어져 버렸어. 그러네요. 지금 상당히 황당하겠네요, 이 사람들. 얼마 우리가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불과 한 보름 전만 해도 뭐 특검법 때문에 난리가 날 것처럼 그랬잖아.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사라져 버렸어. 맞습니다. 그게 사라졌다는 건 민주당의 기본 어떤 선거 구도인 이재명과 윤석열 구도로 끌고 가서 정권 교체론을 재점화하겠다. 이게 지금 사라져 버린 거야. 맞습니다. 완전히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조금 좀 이제 답은 안 나오고 그리고 왜 이런지 이유는 딱 하나 분명하지 않습니까? 이재명이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 안에서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. 이재명이 불출마보다 더한 어떤 거 무엇인가를 해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되게 더 많아질 것이다.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요. 대표님 그 저기
함은경 씨 예, 예, 얘기를 예, 좀 예, 해야 될 것 같은데 예, 저는 야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대표님을 딱 비대위원으로 영입했을 때 이 생각을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나왔을 때 아 여기 마포에 민경우를 넣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영입을 하셨다라는 게 확실한 게 이거를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함은경 씨가 이제 마포에 이제 출마한다는 거. 여기만 여기가 원래 대표님 자리 아닙니까 사실. 요거 확실해졌지 않습니까? 나는 내 얘기는 잘 못하겠어서.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서 일단 함은경 마포에 출마하신다는 거 586, 586 대 586, 586은 586으로 죽인다. 뭐 이런 아주 거. 잘 됐어요. 그러니까 운동권 청산 문제가 네. 한동훈 위원장이 쟁점으로 삼아서 부각이 되다가 네. 그다음에 조국이나 뭐 이인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. 막말을 해서 저기 우상호나 이런 사람들이 네. 다시 한번 쟁점화됐는데 지금 상태로는 약간 좀 소진되는 분위기였거든요. 그러니까 가라앉는 분위기였는데 이거를 함은경 선배가 이제 출마를 하면서 정청래하고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다시 쟁점화하겠죠. 그리고 쟁점화 정도가 쟁점 정도가 말씀하시죠. 커질 걸로 보입니다. 어떻게 딱 그 일단은 뭐 무조건 정청래 이길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? 예. 그렇습니다.